안녕하세요. 고양이 전문 팟캐스트 키티피디아. 저는 아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롱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루가범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어드밴스. 소롱 누님. 소롱 누님. 이게 참 양심이 찔리는 게 저만 빼고 다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요. 예능, 유혹의 기술, 저자. 저는 나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글 쓰느라 너무 운동을 안 해서 지금 몸이 다 불어 있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참견할 게 있죠. 네. 저는 몸짱 그러니까 집사 아나 엄마입니다. 아니, 여러분. 저는 운동이라기보다는 저 사실 어드밴스까지 딴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네. 일이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액티브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근데 아나 어머님은 하잖아요. 저는 아나키아라 팽개치고 운동을 다니니까. 그래갖고 제가 사실 멋져요. 이제 그 바디 프로필을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그럼 언제 한번 그거 찍어보겠어요. 평생 한 번이지 내가 또 이러겠어. 그래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데 그게 이제 수분 조절을 하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금 녹음하는 이 시점에 제가 물을 며칠째 못 마시고 있으니까 되게 지금 사실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그런. 그죠. 이게 참 되게 고통스럽게 뭐 녹음하고 한다고 계세요. 뭐 한다고. 근데 진짜 저는 몸이 쩍쩍 갈라지게 해야 되니까 근육이 이제 세퍼레이션하고 데피니션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평생 안 찍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용기를 멋진 가지고. 도전인 것 같습니다. 얼짱이 안 되니까 몸짱으로라도. 뭐 에이. 오늘 다룰 주제도 이제 물을 섭취하는 것 맞냐 주제가 굉장히 웬일이니? 연관이 되어 내가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나 네. 정말 진짜. 그래서 일부러 언급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고양이였으면 호통당할 일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물 안 먹는 고양이가 어딨어? 네가 지금 몸매 관리할 때야? 진짜. 그럴 상황인데. 예. 자, 그거 전에 일단 제일 중요한 여러분과 우리를 이어주는 참여 안내. 이게 시작과 끝에 되게 생뚱맞게 계속 모모모 PD는 이걸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나 정말. 페이스북에서는 외우겠어요. 아, 나 몰라. 페이스북에서는 영어로 KITTIPEDIA이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 한글로 키티피디아 이런 거 안 알려드려도 오실 분들은 다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질문과 사연 협찬제기 받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참여와 댓글 사연 반응 후원에 감사하다는 감사한다고. 거 그리고 다 알고 계시죠? 네. 키티피디아 금배지 이벤트에 당첨 확률이 90.9%라는 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나? 이걸 자꾸만 소개하라고. 그러니까요. 이 브릿지 로고로 방송도 되고 네. 한정 로고 금배지도 드리고 스티커도 보내드린다는 거 그러니까요. 다들 알고 계시죠? 자, 하여튼 방송에 욕심 있으신 분들 다 오시고요. 오늘도 어느 집사의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세기 예쁜 고양이 담비 집사 담비 엄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양이와 사람이 함께 행복한 키티피디아를 듣고 계십니다. 담비야 사랑해 야옹. 아이고 이 사진 같이 보내주셨잖아요. 너무 예뻐요. 귀여워. 나 진짜 예뻐 죽는 줄 알았지. 양볼에 머니 연지곤지 찍었어. 귀여워 죽겠어. 요 이제 입가 주변에 카레 묻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좋은 표현이 있구나. 그래서 너무 귀여운 우리 담비 사진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담비 어머니. 담비를 구조했네요. 네. 그러니까 쉼터에서 만난 담비예요. 그러니까 친구분이 고양이 구조했는데 쉼터에 같이 가보자고 해서 거기서 처음 만나셨다고 하셨고 원래는 품종 고양이를 저처럼 아나키아라 샴 고양이 연연해가지고 입양할 뻔 하셨는데 소롱 누님의 호통은 받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담비 엄마. 예 키우다 보니까 우리 담비가 제일 예쁘다라고 이야기를 예쁘다. 하시면서 얘 진짜 진짜 이쁘게 생겼어요. 네. 얼룩이 닮았어요. 얼룩이랑 닮았다. 근데 얼룩이보다 훨씬 몸매가 그쵸. 되게 고양이 몸매 사실 이래야죠. 저희 얼룩이는 좀 요새 뒤에서 보면 감자 같아요. 이렇게 아빠가 나가서 자꾸 이렇게 몸매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몸매 얘기하고 그러는 거 진짜 아니다. 정말. 담비 고양이라 그래도. 성격도 되게 착하고 하악질도 안 한대요. 네, 얼룩이랑은 좀 얼룩이는 다르네요. 욕을 하죠. 욕을. 사람한테 욕을 하는 예, 고양이죠. 저희 집 얼룩이가 좀 거칠게 살고 있습니다. 예. 담비에 대한 그 사랑이 막 묻어나는 목소리. 네. 그렇죠. 담비야 사랑해 막 이러는 거. 담비랑 담비 엄마 멋있었습니다. 계속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뭘 한다고 무슨 몸짱 무슨 사진을 찍는다고 말이지 지금
식사 조절을 뛰어넘어 수분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고양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아나 엄마라서 오늘 고양이 방광염과 신부전을 다루게 돼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이게 어휴. 방광염에 대해서 혹은 신부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우리 모모 PD가 본업을 팽개치고 항상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을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그 시즌 1의 블로그에 졸리보트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집자 생활 반년 만에 이 방송을 듣게 됐는데 진심 너무 좋아요.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이 다뤄주세요. 신부전 방광염인 4살 아이를 모시고 있어서 특히 건강관리 쪽에 많이 궁금합니다. 번창하세요! 하고 시즌 1에. 결국 예. 우리가 시즌 2를 할 수 있게 됐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아이들이 신부전이나 방광염이 많이 걸리는 편인가요? 그쵸. 증상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머 이거 병원 데려가야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방광염과 신부전을 한데 묶어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아마 내용적으로는 들으시는 분들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되게 포괄적인 얘기들밖에 할 수 없고 오히려 이후에 이 방송을 듣고 좀 더 궁금하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고양이의 방광염, 신부전 각각 다른 질환이긴 하지만 좀 연계성이 있는 비뇨기계 질환인 거죠. 네네. 그런데 특히 고양이가 방광염을 앓든 안 앓든 간에 신부전을 앓게 되는 고양이는 거의 고양이 이후 나이가 들수록 거의 70% 이상은 신부전을 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앞으로 아나케어라도 자유스럽지 않네요. 네, 결코. 그리고 페르시안 고양이 같은 경우는 낭포성 신장 질환, 즉 신장에 물혹이 생기는 그런 질환들에 품종적으로 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노령성 질환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신부전이고요. 또 방광염을 앓고 있는 하보요로 질환이라고 해서 FLUTD라고 하는 하보요로 질환이 대표적인 방광염을 나타내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하보요로 질환이 아니더라도 신부전은 전혀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방광염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이후에 신부전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은 더 높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오늘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증상이 어때요, 이게? 우선 방광염의 증상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이 방광염은 처음에 아이가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걸 보시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주 예, 들었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소리를 낸다던가 말 그대로 오줌을 싸는 게 힘들어져요. 아이고. 이 방광에 염증이 생기면서 슬러지라고 하는 그 찌꺼기들이 요도에 걸리거나 방광에서 요도로 나와서 이제 배출이 되는 건데 소변이 배출되는 길을 막는다고 보시는 거죠.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선은 세균 감염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그게 그럼 방광에 감염이 되는 건가? 물론 모래가 지저분하거나 환경이 지저분해서도 있겠지만 좀 신기한 건 그게 어떤 염증성이긴 한데 세균 감염이 외부에서 됐다기보다 자체 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방광 자체가 자꾸 염증을 만들어내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중성화가 된 남자 고양이들 중에도 많이 걸리는 게 사실이고요. 하보요로 질환은. 왜요? 왜냐하면 남자 고양이들이 요도의 구조가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도 구조 자체의 길이 곡선으로 이루어진 C자 거꾸로 된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커브가 되는 부분이 좁아지면서 그쪽에 자꾸 이제 찌꺼기들이 많이 차는 거죠. 중성화한 이후에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들이 너무 일찍 중성화를 하는 거는 조금 반대를 하고 하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뭘 잘못해서 애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대부분 이제 방광염에 걸려서 오는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가서 용변을 보는 아이들조차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꼭 환경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단 이런 경우는 있죠. 예를 들어 내가 모래를 벤토나이트를 쓰는데 두부모래로 바꿔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부모래를 바꿨는데 아이가 그걸 적응을 너무 못해서 소변을 참다 그게 시작이 되면서 방광염으로 진행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네네 있어요. 아이고. 정말. 그리고 또 특히 집에서 키우는 집고양이들이 방광염이 생기는 가장 환경적인 요인은 음식이에요.
사료. 사료는 마른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드라이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에서 수분을 공급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방광염이나 이런 신부전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근데 마른 사료를 먹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사료를 먹으면서 물을 잘 먹는 아이들은 문제가 아닌데 원래 고양이과 동물이 물을 이렇게 물 따로 밥 따로 먹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 육식동물들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 먹으면서 그 생물 안에 있는 음식을, 그러니까 그 수분을 수분이요.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은 그런 건데 생식을 네네. 하면서 생식을 먹어야 되는 건데, 하거나 수분을. 아니면 뭐 습식으로라도 해주시는 게 가장 사실 좋기는 하죠. 아 그렇구나. 아이가 물을 많이 먹는 건 좋은 신호인 거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물을 많이 먹어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게 되게 말하기가 곤란한 게 물을 안 먹는 것도 문제지만 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증상 역시도 그 질병에 관한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 예를 들어 신부전인 아이가 처음에 신부전의 증상이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뭐 급성 신부전이면 토하고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올 수 있는데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이들이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는데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그 중간 과정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신장 기능에서 재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을 먹는 만큼 소변을 보지 않잖아요. 그거는 물을 그만큼 노폐물을 걸러주는 그 신장의 기능을 하면서 마지막에 재흡수를 한단 말이죠. 수분을 재흡수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 500리터 먹고 500ml죠. 500ml를 먹고 바로 500ml를 만약에 소변으로 배출을 한다면 그거는 내가 전혀 재흡수를 못 한다는 거죠. 거의 기저귀 차고 있어야 네. 돼. 그런 아이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는 만큼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소변도 많이 보고 그럼 소변을 많이 보게 되니까 갈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몸에서 뭐 질병적인 탈수는 아니더라도 갈증이 나니까 애들이 물을 많이 먹게 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초기 신부전으로 진행되는 첫 번째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애매하네.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문진을 할 때 뭐 밥은 잘 먹나요? 예, 밥 잘 먹어요. 물은 잘 어때요? 먹나요? 이러면 그럼요, 너무 잘 먹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애매한 기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방광염보다 오히려 신부전이 더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뭐뭐뭐의 질문인데요. 참 한심하다. 뭐뭐뭐. 정말 물 말아서 밥을 준다는 얘기니 그러면은 정말 네, 그렇습니다. 방광염을 예방한다고 물그릇에 사료를 띄워준 거. 우리가 이제 생식을 못 해주고 습식을 네. 못 해주니까 아예 물그릇에 사료를 동동 띄워주는 것을 본 적이 있대요. 본 적이 있었을까? 한 적이 있었을까? 막 아무튼 근데 아이들이 나 이걸 먹으라는 거냐옹 하면서 쏘아보는 그런 이제 걸 페이스북에서 봤다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방광염 예방법이냐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사료를 주는 게 도움이 되느냐 만약에 적응하고 얘네들이 먹으면 이렇게 줘도 되냐는 근데 이 사연이 사실 저희가 아는 분이 이렇게 먹이고 있어요. 뭐가? 저희 그 방송에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그 제주 사는 정지민 씨가 아마 이렇게 먹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지민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에요. 이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아까 그 졸리보트 님이 왜 건강관리 쪽이 궁금하다. 방광염이나 신부전이 있는 아이들의 관리는 어떠냐라는 거에 연결된 부분이죠. 방광염이나 신부전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적절한 수분 보충인 거예요. 사료를 줘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수분을 저희가 공급해 줘야 되는데 저희 사람처럼 건강에 좋으니 물을 먹도록 해. 해서 물을 따로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사기로 먹이지 않을 바에는 다 물어보시거든요. 물을 어떻게 먹여요? 물 먹으라고 물그릇을 대주면 안 먹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물을 먹게 해주는 방법으로 음식에다가 물을 타주는 건데 정말 이렇게 물그릇에 사료를 띄워줘서 먹는다면 너무 고마운 거고요. 근데 이게 식탐이 많은 애들은 이렇게 먹어요. 사료가 먹고 싶은데 물이 있으니까 계속 이 사료를 먹기 위해서 막 물을 먹는 거예요. 이게 치킨을 예를 들어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다음날 하루
진한 치킨도 치킨 좋아하는 사람 먹어요. 약간 그런 느낌? 네, 식감이,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족발이 차가워져도 먹는 것처럼. 식욕이 되게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먹는데 입이 좀 까다롭거나 그런 대다수의 고양이들은 이렇게 해주면 쳐다보죠. 안 먹을 뭐 것 하는 같은데. 짓이야? 뭐 우리 이렇게 안 쳐다보죠. 하잖아. 네,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방법도 좋지만 이걸 애들이 어느 정도 먹다 보면 또 질려하거든요. 그리고 먹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짜잖아요. 너무 많이 주시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건 사료를 불리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사료에다 바로 물을 타서 주는 거지. 제가 물을 사료에 섞어주세요라고, 이건 강아지들, 이제 저희는 노령 동물이 많이 오니까 노령견 강아지들은 그 입이 까다로운 애들도 있지만 아닌 애들도 있기 때문에 사료에다 살짝 물을 타주라고 말을 하는데, 물을 말아주시라는 건데 불려가지고 완전 무슨 팅팅 불려서 그 왜 죽 불어 터진 것처럼 이렇게 해서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만 해도. 진짜 맛이 없어요. 네. 물을 말아주시는 건 괜찮고, 저는 한 가지 추천해드리는 건 캔을 주실 때 오히려 사료보다는 캔을 주실 때 국물을 살짝 넣고 거기에다 물을 살짝 타서 그 찹찹찹찹 하면서 조금 더 수분 양을 조금 더 방법이다. 늘려가지고 아침 저녁을 만약에 사료를 준다. 그러면 점심하고 자기 전에는 이렇게 캔을 주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아침 저녁엔 내가 먹는 걸 지켜봐야 되니까 식욕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캔에다가 물을 살짝 타서 요렇게 주시고 나머지를 뭐 사료를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희- 먹을 것 같아. 예, 저희 집 애들 그 습식 사료 먹일 때 그렇게 물을 살짝 좀 타봤는데 네. 애들이 이렇게 뭐 하는 짓이냐는 소리를 물을 너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렇게 하면 내가 오늘부터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의 습식 그러니까 캔에다가 내가 의욕이 과한 거야.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한 숟가락씩만 넣어야 되는구나.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집사예요. 얘네들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티가 나지 않게. 뭐 이렇게 약간 주인님을 모시는 여기에 물을 섞은 것 같구나. 그런 느낌이 나지 말해보거라. 않도록 조금씩. 그럼 사실 원래부터 이랬습니다. 아, 그런가? 이러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는구나. 내일은 조금 더, 모레는 조금 더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늘려야 되는. 어쩐지 나를 보는 눈빛이 약간 그랬군요. 얘, 너 여기 물 탔니? 어머니 국이 너무 짜다고 하셔가지고 얘, 그렇다고 맹물을 이렇게 타는 경우가 어딨니? 이렇게 타는 게 어딘이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물에 관심이 많아요, 얘네가. 아니 우리 하나. 네, 네. 근데 저 어제 네뷸라이저가 왔는데 거기다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물을 근데 이제 이렇게 설거지통에 딱히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국그릇에 그냥 물을 확 펐어요. 그래갖고서는 네뷸라이저에 넣기 직전인데 걔는 하여튼 저기 물이 많은데 꼭 새로 뭐 맞아요. 내가 해놓으면 맞아요. 그거를 찹찹찹 핥아 먹고 있더라고.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그릇을 항상 그 새로 갈아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신선한 물을 좋아하고 또 새로운 물그릇을 그런 좋아해요. 것 같아. 평소에는 너무 원래 자기 물그릇이 따로 있는데 내가 무슨 커피 컵에다가 물을 담아놨다. 그럼 꼭 그걸 그걸 먹어. 먹거나 아니면 세면대 물을 틀면 쫓아와서 먹거나. 그러니까 꼭 그렇게 컵에다 설거지통에 담아놓으면은 있는 물을 먹어.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니까 앞발을 푹 담궜다가 이렇게 그렇죠. 빼서 질질 흐르는 걸 핥아 네, 먹잖아요. 세상에 그래요? 예. 네, 네. 우리 애들은 그러진 않아요. 애들마다 머리 진짜 좋다. 그렇고 심지어 화장실 가서 물 먹는 애들도 있고요. 아, 이 녀석 많죠. 여기서 변기 뚜껑 닫으라고 남편한테 얼마나 그런지 그 몰라요. 제가 구조했던 그 개우리가 그렇게 변기 뚜껑 그러니까 변기 물을 많이 먹어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속상해. 습관적으로 변기 뚜껑은 항상 닫는 게 그래서 좋아요. 네. 청계천 주변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닫아 놓는데도 이렇게 그 가끔씩가다 애가 그 뚜껑을 여나 봐요. 그 밑에 이렇게 대박. 아 몰라 그렇게까지는 진짜 이 예. 녀석들. 그래서 좀 이제 여기에 물이 집사분이 있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얘네는 또 그루밍을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앞발이나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막 물을 먹는 애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에다가 다른 걸 타요. 가스오브시나 먹어도 되는 뭔가 있는데 물에 막 뭐가 떠다니면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잡아보려고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사실 뭐 분수대도 해보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 개 해봤는데 저희는 그냥 사실 그냥 저는 따로 국물을 내서 닭 육수 국물에다가 물을 좀 타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물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가스오브실 해봤는데
애들이 이렇게 몇 번 꾸적시고 난 뒤에 그 다음 날부터는 보기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기만 해서 맞아. 몇 번 실패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력이 되신다면 전부 습식캔이나 아니면은 생식으로 바꿔주시는 게 특히 이 질환에 걸려있는 아이들은 아하. 그게 좋고 실제로 처방식이 있어요. 방광염이나 하부요로 질환,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방광염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처방을 받는 게 대부분 유리너리 SO라고 하는 그 처방 사료가 있고 또 아닌 경우는 SD나 뭐 CD 파우치 같은 게 있어요. 고양이들 전용인데 이거의 원리는 뭐냐면 음식이 짜요. 이걸 먹는 게. 그러니까 이 짜. 네. 근데 그거를 천년 만년 먹을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충분히 이걸 먹이실 때에는 그만큼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얘가 이걸 먹으면 평소보다 물을 많이 속이 물 먹겠죠. 켠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 짠 거 먹으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주된 작용은 염분이 많아요. 처방식을 먹을 땐 항상 그것의 작용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해서 이런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얘가 먹는데 뭐 SO를 먹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나이가 많아요. 췌장염에 걸릴 수 있다면은 아니면 소화를 잘 못한다면 절대 SO는 먹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처방식을 먹고 있다면 혹은 방광염이나 이런 게 있어서 처방식을 먹여야 되는 아이라면 꼭 의사분한테 이것을 먹었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요? 반드시 있거든요. 처방식이라는 건 꼭 필요해서 먹는 거예요. 오래 먹었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다는 건 알고 먹이셔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먹여야 되는 것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먹었을 때 주의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상담하시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먹여야 되는 거. 가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유리너리 SO 주세요. 뭐 고양이 SD 주세요라고 하는데 외국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식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거든요. 원래 그만큼 그렇게 해야죠. 먹거리라는 건 되게 중요하고 방광염에 한 번 걸린 아이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되게 이게 슬프죠. 문제야. 반드시 재발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약을 쓰고 카테터를 꽂고 수액을 맞고 이러는 그 고생을 또 해야 되니까 저는 계속해서 정기적인 검진을 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음식의 개선, 그다음 환경의 개선. 모래가 내 마음에 들어서 바꿨는데 얘가 죽어도 싫다.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초기에 발견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애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약간 들락날락 하는 게 보인다거나 수시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소변을 치워주는 게 중요한 게 우리 아이가 소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양을 보고 있는지 봐야 돼요. 화장실 스쿠브로 푸고 있는데 평소보다 덩어리가 작다거나 이렇게 조그만한 알갱이들로 뭉쳐져 있다면 얘는 오줌을 찔끔거리면서 싸는 거거든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심지어는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네. 또 하나는 평소에 화장실을 되게 잘 가려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다 싸는 거예요. 실수를 했어요. 집에 왔는데 막 고양이 소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줌을 안 싸던 아이인데 여기다가 여기저기 싸놨다면 그거는 대부분 이런 것들을 이상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로만 보는데 이게 질병일 수도 있다는 걸 반드시 생각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급성과 만성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급성하고 만성의 차이라든지. 급성 신부전은 어떤 뭐 약물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말 그대로 급성으로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급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물론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빨리 케어를 한다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뭐 타임이 있는데 그래서 증상이 초기에 좀 명확하게 발견이 되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루 이틀 미뤄지면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 방광염이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방광염 때문에 소변을 못 봐요.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찬 채로 하루 이상이 지나면 그건 급성 신부전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대부분 고양이들이 급성 신부전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하부요로 질환 때문이에요. 방광염하고 연관이 그렇죠. 있네. 들락날락거리는데 오줌은 계속 신장에서 만들어내요. 방광으로 내려보내는데 방광에서 배출이 안 되니까 이렇게 차 있으면서 거기 있는 균이 신장으로 올라가게 되고 역감염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애들 소변 못 싸가지고 오게 되면 거의 비유엔 수치가 140 이상, 100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기 발견이 되게 중요하고 이 시기를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이 제거되면 어떻게 보면 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2, 3일 안에 이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얘는 만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이 높고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급성 신부전이 위험한 건 그렇게 해서 오늘 바쁜데 어떻게 하다가 내일 가자 좀 지켜보자라고 하면 다음 날 갔을 때 정말 치료 시기를 놓치는 수도 있으니까 응급이에요. 아이가 오줌을 못 싼다. 찔끔거린다라고 하면 응급이에요. 바로 어디로든 달려가셔야 돼요. 꼭 내가 가는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건 응급이에요. 일단 오줌을 싸게 해줘야 되잖아요. 다음 날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꼭 24시간 병원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합병증이 있나요? 신부전. 왜 사람이 신부전일 때는 다른 병의 복합으로 합병증 그럼요.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나이가 들면서 뭐 방광염 때문이 아니더라도 신부전을 앓는 애들이 개도 고양이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 고양이는 워낙 또 많고. 근데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끼리는 암보다 더 무섭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네. 신부전? 당뇨 오죠. 췌장염 오죠. 점점 먹기는 하는데 마르죠. 빈혈 생기죠. 이게 만성 신부전이 무서운 건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 혈액 검사에 나타나지 않아요. 흔히들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 건강검진에서 반드시 고양이들은 소변 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하셔야 돼요. 이건 뭐 강아지도 마찬가지고 어릴 때에 뭐 혈액 검사했는데 신장 수치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신장 수치에서 높다는 건 3분의 2 이상이 기능을 하지 않을 때에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높다면 얘는 신장이 굉장히 망가져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신장을 초음파로 봤는데 피질 자체가 막 하얗고 단단하게 다 이미 신장이 조금씩 변해 있는데도 신장 수치는 혈액 검사에서 멀쩡한 애들이 있거든요. 복부 초음파까지 보기 힘들다면 소변 검사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소변 검사를 하려면은 소변 받아가야 되나요? 받아가는 것보다는 방광에서 체뇨를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그 받는 그런 키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화장실에다가 우리 뭐라 그러죠? 제가 플라스틱 같은 모래 대신에 플라스틱 같은 걸 넣어주고 거기다가 소변을 받아서 그 모래채로 이제 봉지에 담아가지고 오는데, 네네. 약간 뭐 실리카겔 같은 건가요? 비슷한데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흡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래 역할만 우리 베개 같은데 보면은 구멍 숭숭 뭔지 알아요. 뚫린 뭔지 알아요. 그거 이름을 모르겠는데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라텍스 같은 거? 아니고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그런 베개나 쿠션 같은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아시스 같다. 오아시스. 왜 이렇게 물을 무슨 먹고. 뭐라 그래야 되나? 과자 같이 생겼다. 잘라놓은 빨대같이 생긴 거. 예, 맞아요. 빨대 잘라놓은 것 같이 하셔서 그것도 괜찮겠다.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빨대 왕창 한 봉지 사가지고 잘라가지고 모래에다 깔아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외국에서 그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우리 아이가 자꾸 스트레스 받고 병원에 못 가면 소변 가지고 가서 검사하시는 네네. 분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제일 정확한 건 체뇨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좋고 이거를 했을 때 장점이 뭔가 혈액 검사보다 빨리 신부전이나 신장 기능을 디텍팅할 수 있는 게 뭐 이것만 가지고 100%는 아니지만 일단 요 비중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소변을 많이 싸게 돼요. 재흡수가 안 되니까 먹는 만큼 물을 싸게 되면서 쉽게 말하면 소변이 농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변의 비중이 낮아져요. 소변 검사를 했을 때 묽은 소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물 색깔처럼 되는 그런 식으로 될 거고 또 하나는 신장의 기능 중에 이제 우리가
노폐물을 걸러주는 것도 있지만 영양분을 큰 덩어리들은 남겨두고 필요 없는 것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장은 굉장히 촘촘한 바구니 같은 건데 이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바구니에 구멍이 뚫리는 거죠. 그러면 큰 알갱이가 글로 숭숭 빠질 거 아니에요. 소변에서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백뇨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변에 원래 건강한 신장에서는 걸러져서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 단백질, 그러니까 알부민이 거기에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단백뇨의 정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장 수치에서 뭐 수치가 높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단백뇨라고 한다면 이후에 그거를 다시 혈액이랑 그다음에 소변에 있는 질소 수치, 그러니까 UPC라고 하는 검사와 SDMA라고 하는 검사로 조금 더 정밀하게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거죠. 고양이들에게 가장 첫 번째는 만성 신부전의 전 단계인 CKD라고 하는 그 신장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성 신부전증인 거죠.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 만성 신장병. 만성 신부전이라기보다 이제 신장이 기능을 점점 잘 못하게 되고 있을 거예요. 라는 어떤 쉽게 말하면 CKD를 앓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신부전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걸 초기에 발견해서 관리를 하는 게 이 신부전 관리의 가장 첫 번째 지침이라고 생각해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CKD라고 진단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관리를 하셔야 돼요. 유산균을 먹인다던가 정확한 검사를 해야죠. 우리 아이가 신장 모양은 어떤지 뭐 UPC 검사에서 소변의 어떤 질소 수치는 얼만큼인지, 단백뇨는 얼마나 나오는지, 혈액 검사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뭐 3개월 단위나 2개월 단위로 검사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수분도 신경 쓰고 또 심지어는 이제 뭐 신부전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매일 가서 수액을 맞을 수 없으니까 피하 수액, 피하에다가 물주머니를 채워주는 거죠. 수액을 집에서 계속 놔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막 사람이 신장 투석 받으면 평생 받잖아요. 네. 그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평생 관리네. 네, 평생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치료가 만성 신부전이 되면 치료가 불가능한. 네, 완치는 되지 거죠.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현상 유지를 할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유산균을 먹인달지, 뭐 이제 아조디를 먹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현상 유지를 할 때 좀 필요한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전에 미리 알아서 예방을 할 수 있었다면 베스트였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이미 이제 만성 신부전을 앓고 있는 아이와 이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물론 이분들 당연히 다 이제 다니시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 차원으로 좀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다 같은 것들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 탈수가 되지 않게 수분을 공급해 주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 신부전이 무서운 건 신장이 망가지면서 다른 장기들에 영향을 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신장 하나만이 아니라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당뇨가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말해요. 신부전 완전 돈을 쏟아붓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다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라 항상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거라 너무 힘든데 집에서 이 신장이 안 좋으면 몸이 좀 아파요. 약간 사람들 신부전 앓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늘 몸이 으실으실하고 몸살 나고 좀 추위에 더 민감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뜻한 자리, 푹신한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밥을 잘 먹어야 돼요. 굉장히 잘 먹어야 돼요. 자주 여러 번에 자주 나눠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설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단순히 소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장내에 있는 노말 플로라가 다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항생제를 쓰거나 어떤 약물에 대한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고 설사도 자주 하기 때문에 저는 유산균이 되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빈혈이 많이 생겨요. 신장이 해주는 기능 중에 좀 신부전이 진행이 되면 그 몸에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그 골수를 자극하는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어서 빈혈 조혈 주사를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각도로 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신부전이니까 물만 잘 주고 그냥 집에서 관리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를 챙겨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유산균 그리고 수분 공급 항상 따뜻하게 그렇게만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고 가장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먹거리예요. 역시. 사료가 아닌 가능하시다면 습식이나 그런 걸로 바꿔주시고 또 문제는 단백질 그러니까 이게 신부전에 대한 관리 그 식이 관리에 대해서 요즘에 되게 말이 많거든요. 사실은 원래 이 인수치랑 단백질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인이 제한된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인수치가 올라가면서 아이들의 식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부전인 아이들은 인수치가 굉장히 높아져서 인을 제한하는 음식들을 먹어야 돼서 인도 제한되고 단백질도 제한되고 그러면서 처방식을 먹는 게 거의 필수적인데 또 이거에 대한 일부 다른 얘기들은 단백질을 너무 제한하면서 지방의 함량을 높이다 보니까 췌장염이 오는 애들도 많아요. 요 밸런스를 진짜 힘들다. 네, 이 줄타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진짜 저희가 줄타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뭐 충분히 이 제 말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 다니는 선생님하고 계속 상담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신부전에 걸렸어요. 이제부터 생식을 하겠어라고 생각할 때 약간 늦을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건. 왜냐하면 생식을 하게 됐을 때에는 비유엔 크레아티닌 수치가 막 높아지거든요. 그럼 높아지면 그게 음식이니까 단백질을 제한하는 처방식이 아니고 순수한 단백질들을 섭취하다 보니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병원에서는 처방식을 먹이라고 하고 또 보호자는 처방식을 먹이는 게 힘들고 하는데 약간 이건 너무 어느 한쪽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아이의 컨디션을 계속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역시 뭐 수의사들끼리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정말 우리 아이가 지금 심각한 상태라면 당장은 처방식을 먹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생식을 그 만성 신부전이어서 어느 정도 관리를 쭉 해오던 아이들이 생식에 계속 적응이 되고 그 수치가 일정 수치로 좀 높아 있는 상태에서 아이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면 이 생식을 끊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내가 키우는 아이가 신부전에 막 걸려서 뭔가 이것저것을 찾아보다 보니 생식을 먹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식을 먹이기 시작하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 상담을 하시고 조절하시는 게 낫고 오히려 처방식을 먹되 거기에다 물을 타주신다던가 처방식 캔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70% 정도가 뭐 나중에 하부 여러 질환을 앓게 된다고는 하지만은 예방할 수 있으면은 사실 70% 정도가 하부요로 질환이 아니고 신부전. 신부전. 네. 그 예방할 수 있으면 사실 70% 예방하고 싶어요, 정도가 진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걸리면 안 들으면서 되겠구만. 말을 계속 더듬는 이유가 네. 무서워. 네, 무섭죠. 무섭죠. 전 정말 30%에 무서워요. 들어야 돼, 우리 아나키아라는. 근데 이미 이게 키아라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질병이 많은 아이란 말이죠. 제가 이건 고양이뿐이 아니고요. 그냥 건강하던 아이들 있잖아요. 건강한 아이들, 강아지, 고양이 모두 봤을 때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심장병이 아닌 한은 거의 대부분 신부전으로 떠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를 비껴갈 순 없어요. 저희 바둑이도 결국에는 신부전, 그러니까 췌장염, 신부전 뭐 이렇게 오면서 했는데 이거의 예방은 먹거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평소에 바른 먹거리를 그렇죠. 먹이면서 아이들이 이제 수분 섭취도 잘할 수 있도록 평소에 했느냐. 우리가 얘기해주신 그 비싼 사료를 먹이고. 아니요. 그건 아니더라도, 뭐, 그럼, 이거 뭐 돈 많은 집 고양이는, 신부전에 안 걸리고,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수분을 그만큼 공급을 잘 해주시고, 기왕이면 내가 사료를 하나 사 먹이더라도, 집에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사료에다가, 뭐, 진짜 닭을 좀 더 섞어준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실제 사료보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 더 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홈메이드 레시피들도 알아보시고 그냥 무작정 간식 막 이렇게 무심하게 던져주는 것보다는 내가 먹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결국 키티피디아를 열심히 듣는 수밖에는 없네. 또 하나 수분 섭취 그럼 얼마나 해야 돼요? 얼마나 먹여요? 이게 사실 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뭐 애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요. 그냥 평균 체중당 40에서 50? 근데 전 좀 많이 잡는 1리터? 편이에요. 예. 예. 40에서 50. 4kg 정도라면 뭐 한 200ml에서 150에서 200ml 정도는 먹어야 돼라는데 거의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우리 애들은 그렇게 먹지 않아요. 당연해요. 이거는 음식을 통해서 먹고 있는 그것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오케이. 생식을 한다던가 캔식을 하는 애들은 훨씬 더 적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냥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 부어서 주는 게 아니라 뭐 계량컵 같은 거를 하루 부어주고 얼마를 먹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좀 관리를 하는데 좀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나 그런 거 안 했는데 한번 네, 해보세요. 그렇게 해봐야 하고 되겠네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하루에 50ml 정도는 먹여줘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캔을 먹일 때 조금씩 물을 타서 준다던가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보호자분 중에 한 분은 앉혀서 물을 먹이세요. 주사기로. 근데 잘 먹는데 제가 잘 먹나요? 했더니 잘 먹는데요. 저도 이 물 먹이는 방법, 워낙 신부전을 앓는 애들이 많으니까 물 먹이는 방법을 보호자들한테 엄청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요. 닭하고 왜 우리 전에 야채하고 뭐 해서 닭죽 끓이듯이 그런 걸 끓여서 물을 많이 넣어서 그걸 이제 죽처럼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 키로당 40에서 50이면은 저희 저스틴 같은 경우는 거의 하루에 라면 하나 끓일 정도의 물을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제가 550이요? 많이 사실은 신라면이요 아니면 진라면이요 뭐 스낵면이요. 네, 스낵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사실은 저는 좀 물에 대해서 많이 좀 집착하는 편이라 40에서 50을 잡는 거고요. 30에서 50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50이죠. 얼굴이 밝아지지 아니야 않고 있어. 30에서 50이어도 저기 30 정도로 생각하면 커피 믹스 2잔 타는 정도를 물은 줘야 되거든요. 먹어야 돼요. 네. 먹어야 돼요. 음. 충분히 못 먹고 있는 근데 애들이 이게 대다수일 거고요. 지금 모모 PD가 이게 방광염처럼 아까 페르시안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적으로 뭔가 더 잘 걸리는 어떤 그런 종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신부전. 하부요로 질환이나 신부전은 종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신부전 나 어떻게 하나 나 정말 어떻게 이제 이제 물도 먹여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생식도 진짜 생각해야 돼. 알면 알수록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방송을 늘 녹음하고 집에 갈 때 되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었나에 대해서 되게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한데 동시에 이거를 몰랐더라면은 이제 챙겨주지 못했을 만한 것들을 이제 챙길 수 있게 됐다라는 것도 침통한 분위기에 제작진 어쩔 거냐고. 지금. 아니에요. 내가 지금 침통이 띄우려고 노력 전체적으로. 중이잖아요 이거를. 예. 이게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무겁네요. 생각해요. 제가 이제 10수년을 어쨌든 이 임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본 거는 신부전을 완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기에 발견했을 때 그리고 나는 정말 제일 자괴감이 드는 게 보호자분들이 내가 진짜 잘한다고 해줬는데 뭐 진짜 1년에 2번씩 건강검진하고 한다고 해줬는데 얘가 걸렸어요 라고 그치. 할 때 옛날에는 진짜 저도 겁없이 이걸 하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엔 그런 얘기조차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그 보호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1년에 꼬박꼬박 2번씩 가서 혈액검사를 했어요. 혈액검사에서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는 건강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건강검진이라는 게 엑스레이랑 혈액검사를 하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냥 일반 보호자들의 생각으로 열심히 10년을 해왔더니 그러네.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는 지금 CKD를 앓고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 너무 그게 속상하신 거예요. 너무 그래서 속상하죠.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건 물론 앞서서 우리 애 앞으로 신부전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미리 알아서 우리 아이가 이제 5살, 6살, 7살 정도 된다면 슬슬 어쨌든 건강검진이라는 건 하는 거고 만약 건강하다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건강하다고 건강검진을 피하시지 말라는 그런 뜻인 거고 기왕이면 검사를 할 때 소변 검사를 꼭 포함해서 복부 초음파를 포함해서 검사를 하는 게 좋다. 오케이. 그리고 알겠습니다. 약을 쓸 때도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 페이스북에 이현주님 이제 시즌 1 때 고양이 신부전이나 방광염도 다뤄주세요. 신부전 양이 케어 방법도 이제 알려달라고 했는데 네. 신부전인 아이들이 뭐 1년 뭐 혹은 뭐 6개월 요 정도 케어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그 이상을 케어하는 그러니까요. 애들도 많은데 첫 번째는
아까 기본적인 뭐 음식 관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약을 쓰는 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스트레스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아이들이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보호자들이 해주셔야 되는 게 많아요. 맨날 수액을 맞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점점 생기니까 집에서 홈케어로 피하 수액을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아서 피하 수액을 하고 정기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보호자분들이 좀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보다는 그냥 다니시는 병원에 맞아요.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물어본다고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그냥 비슷비슷한 분들끼리 공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도 내 아이의 목숨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거는 좀 같이 공감하고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해서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에 모모 PD가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했다가 소롱님한테 한 번 더 야단만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네. 제가 꼭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꼭 예. 고양이를 키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적금을 드세요. 신부전은 정말 돈이 많이 대박이다. 들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한 달에 아이들 용으로 이제 넣는 돈을 얼마쯤 하면 돼요, 선생님? 저는 지금 아, 10만 원씩 넣고 10만 있어요. 원. 많다. 두 마리면.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한 살이다. 1년짜리 적금 하나. 10년짜리 적금 하나. 10년짜리 적금은 정말 이제 신부전은 계속해서 돈이 들거든요. 근데 아이의 상태는 계속해서 나빠질 거예요. 처음에는 2달에 한 번 가던 거 나중에 한 1년 지나면 일주일에 한 번. 뭐 어쩔 땐 3일에 한 번마다 입원을 할 수도 있고 더 심해지면 수혈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투석을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는 점점 말라가고 나도 지쳐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부분이라 적어도 당연히 지치고 힘들지만 적어도 내가 비용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적금을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권장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적금이야? 막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방광염과 신부전 얘기를 하다 결국 적금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 질환이 참 중요하고 잘 관리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드는 질환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걸 미리 아는 것과 몰랐다가 나중에 진짜 네. 정말 큰일 난다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금 드는 거를 무슨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마음 상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우리 아이가 먹고 있는 먹을 거를 지금부터 건강하게 잘 먹여주시면 뭐 그게 정말 가장 네. 기본적인 예방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영어로 KITTIPDIA 치시면 키티피디아 페이지 찾아오시고요.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또 한글로 키티피디아 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팟빵 아이튠즈에서 또 한글로 키티피디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광염하고 신부전 얘기 들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이게 너무 저희가 중요하네요. 하면서도 네. 이건 정말 되게 이야기거리도 많고 너무 궁금한 얘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연한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네. 큰 틀을 잡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이고 적금 들 걸 하시면서 또 고통받고 그죠. 서로 고통 분담하고 계실 텐데 얘기 많이 남겨주시면 우리 소롱 누님이 예. 또 아주 유익하게 답변을 해주실 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베스트는 이제 자주 가는 동물병원에 그렇죠. 선생님과 상담하는 시간을 좀 자주 가지면 베스트겠죠. 전 그랬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네. 좀 동물병원을 많이 안 무서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지금까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소롱 누나였습니다. 어드밴스 예. 어드밴스 다이버 소롱 누나였습니다. 얼루가범이었습니다. 시간에 만나요. 야오. 안녕.